네, 강사님들 반갑습니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되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쉬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SHRD라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하고요. 저를 소개해 드릴 때 지혜와 우정을 나누는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를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강사님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 해 한 해 살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지혜로움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로 저를 좀 이렇게 소개드리고 있고,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이기도 하고요. 한국강사신문의 시민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 경력으로는 LG전자, 철도청, 삼성, 에버랜드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쭉 해오고 있다는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장을 다니다 보면 강의장 자체가 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장 어떤가요? 되게 멋있죠? 네, 근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근사한 강의장은 좀 약간 근엄해지게 만드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엄한 강의장이 주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강의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활발하고 경쾌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좀 편안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근엄함보다는 조금만 더 부드럽고 조금만 더 좀 활기찬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강사님들 계시는데요. 초면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익숙하신 강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간략하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강사님하고 우리가 제일 가깝네요 하고 눈빛 교환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 가까우신 강사님하고 눈빛 교환 하셨고요. 이번에는 그 강사님과 함께 손을 직접 터치는 하지 않고 저희 오늘 짝꿍인가 봐요 하면서 짝꿍이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먹 인사로 가볍게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꿍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짝꿍이신 강사님하고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간략한 게임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실제로 강의를 하시면서도 활용을 해보신 적이 있음직한 그런 게임인데요. 자,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나,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선호하나, 두 개의 제시되는 단어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해서 동시에 말해보면서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맞춰보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연습 게임이고요. 비 또는 눈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방금 그 짝꿍과 함께 마주보면서 동시에 얘기해서 비면 비, 눈이면 눈 해서 짝꿍과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살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 봐주시고 텔레파시 통할 수 있도록 쏴주시고, 자, 비냐 눈이냐 하나 둘 셋. 네네. 자, 우리는 맞았어요 하시는 분들 한번 살짝 손 들어 보실까요? 맞았어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역시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네, 아싸. 네, 안 맞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10개의 단어를 제시해 드릴 텐데, 10번의 단어를 제시해 드릴 텐데, 과연 짝꿍하고 몇 개나 맞나 한번 맞춰보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색상 테스트.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나 둘 셋. 네, 맞았으면 하이파이브. 네. 두 번째, 아이고. 교통수단 중에 기차와 버스 있습니다. 기차냐 버스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맞으셨으면 좀 기뻐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외모 성격 있는데 이거 남의 거 아닙니다. 본인 거예요, 본인 거. 내 거. 자, 나는 나의 외모와 나의 성격 중에 이게 더 좋다. 하나 둘 셋. 성격을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번째, 휴가하고 보너스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재테크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주식과 부동산 있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아직 부동산이 좀 강세네요. 네. 자, 여섯 번째, 산과 바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주종 중에 소주냐 막걸리냐 하나 둘 셋. 네. 자, 여덟 번째, 멜로 영화냐 액션 영화냐 하나 둘 셋. 액션이 강세네요. 네. 수학과 영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물냉면 비빔냉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는데요. 10개 중에 짝꿍하고 몇 개 맞았는지 개수 한번 세볼까요? 네, 많이 맞으신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좀 적게 맞으신 분들 어디 계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6개 이상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7개 이상 맞았습니다. 8개 이상 맞았습니다. 오, 지금 두 팀, 네, 9개 이상 맞았습니다. 오, 여기 우리 한 팀 계시네요. 몇 개 맞으셨어요? 9개. 야, 이거 9개 맞추기 쉽지 않으신데요. 일단 9개 맞으셨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자, 좀 적게 맞으신 분들도 찾아볼게요. 5개 이하예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4개 이하예요. 네. 우리 앞에 계시는 두 분은 강사님들은 몇 개 맞으셨어요? 5개, 5개. 5개보다 덜 맞으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많이 맞았거나 적게 맞았거나 잘하고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많이 맞을 수도 있고 적게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니까 맞을 때랑 안 맞을 때랑 언제가 더 기분이 좋으셨어요? 네, 그냥 왠지 짝꿍하고 마음이 통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을 때가 조금 더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잘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오늘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마음이 딱딱 맞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서로 마음을 좀 열고 같이 호흡하면서 저희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법들로 이제 강의의 문을 조금 가볍고 부담 없이 열어주는 방식을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사님들도 이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강사가 혼자만 이야기를 독식하면서 진행하는 것보다 상호 간의 호흡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워밍업이 좀 필요하고 그런 워밍업으로 이런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입을 여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짝꿍과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 운동을 좀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자, 아마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이렇게 좀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분들께서는 또 강의를 꽤 오래 하시고 또 고수이신 분들이 많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강의를 하시면서 많이 이것저것 변한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여기 보시면 학습자도 변하고 교육 내용도 좀 요구 사항들도 변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형식들도 달라지게 되고 교수 방법, 강의 기자재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진다라고 간단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강사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교육 내용. 우리 앞에서 대답해 주셨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사님? 교육 내용이 어떻게 좀 변하는 것 같다. 네. 특성상 법령 개정이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네. 작년에 했던 교육과 올해 해야 될 교육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법령의 변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하는 컨텐츠들이 분야마다 다 다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법령들이 수시로 좀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고 그것들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학습자들도 요즘에는 되게 똑똑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냥 강사님한테 배우는 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유튜브 웬만한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웬만한 지식들은 학교 공부를 하는 것 이상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 를 정말 필드에서 많이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강사 기법에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학습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법에 대한 것들도 좀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도 아마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으로 더 많은 교육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텐데요.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뭐 요즘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구현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것들 또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서 표현했을 때 오프라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강사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핵심 가치는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시작. 유익.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강의가 정말 학습자들에게 유익함을 전달해주고 있는 강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방금 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검색되어지는 것들을 벗어나서 그것보다도 더 학습자들이 와 정말 이런 내용도 있었나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진짜 몰랐던 건데 강사님한테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유익함을 내 강의가 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유익함을 제공하는 강의를 당연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자들은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강의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좀 비슷하게 모이죠. 어떤 강의를 원하신다고 하시나요? 재밌는 강의, 재밌게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네.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니즈를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들 재미있는 강의 그래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강의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지금 강의만 2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23년을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학습자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일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농담을 하면 다큐멘터리가 되는 그런 다큐형 강사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초반에는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나 웃기고 싶은데 나 이 타이밍에 나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아무도 왜 안 웃지? 왜 내가 웃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진지해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강의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막 좌절을 되게 많이 하고 예, 정말 회사에 취직해야 되나 막 그 검색 사이트, 취업 사이트 이런 거 뒤져봤을 때는 재밌게 강의하고 싶었는데 재미없게 강의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웃기는 사람은 아니어서 학습자들을 깔깔깔깔거리게 웃기는 그런 재주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이상을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재미라는 것을 이제 제가 웃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재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또 다른 재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런 방법들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제 밥벌이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재미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 중에 타고나기를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나는 무슨 말만 하면 학습자들이 빵빵 터진다. 그런 강사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 혹시 나 좀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아주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10분 강의에서 발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처럼 안타깝게도 나는 웃기고 싶은 개그 본능을 내가 되게 개그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학습자들을 웃기는 데는 좀 잘 소질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재미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강사님들마다 저마다 재미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나만의 노하우 있으시다면 좀 간단하게 좀 짝꿍하고 한 30초 정도만 좀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짝꿍 잠깐 마주봐 주시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강의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고 활용하는 편입니다. 짝꿍하고 잠깐만 좀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네, 명함 교환도 지금 하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충분치 않아서
그 말씀 나누실 시간을 좀 여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업에서 강의하시면서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강사님들마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뒤에 재미적인 요소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이 강의에 더 잘 참여시킬 수 있을까가 재미에 대한 기준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내 육체적인 것만 이 강의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같이 참여해서 참여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할까가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거지만, 특히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감동도 줄 수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강의 분야냐에 따라서 그 욕심을 부릴 것과 부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는 유익과 재미 정도를 추구하면 가장 나이스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파이크라고 하는 창의적 교수 기법의 대가의 말을 좀 잠깐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파이크의 말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 90분 동안은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20분만을 기억하면서 듣기 때문에 어떤 교육 단위도, 뒷부분을 우리 강사님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어떤 교육 단위도 90분을 네네,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분마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답이 어디선가 들렸어요. 변화를 주고. 그리고 8분마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8분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을 그래서 어떤 강의는 뭐 2시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강의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들을 좀 우리가 적용시켜 가면서 강의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분마다 변화를 준다는 건 뭐 테마의 변화를 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방법의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8분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건 8분마다 뭐 토의를 해라, 뭐 발표를 해라,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강사님들 느끼시겠지만 학습자들은 강사하고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그죠?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8분마다 한 번은 뭐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뭐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간단하게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커다란 질문을 한번 던져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부담 느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28의 법칙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강사님들께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잘 다스리는 강사님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강사님이 강의를 지배할 수 있고 강의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시면 기본기는 기본기인데 무엇을 하기 위한 기본기인가요? 네, 우리 강사님들 아마 강의하면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학습자들이 반응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러니까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해? 도대체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물론 학습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교육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정말 내성적이고 정말 반응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강사가 정말 엄청 난리의 브로스를 쳐도 그 교육생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완전히 반응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망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으면 또 의외로 교육 평가에는 또 뭐라고 쓰세요? 강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의아한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습자들을 반응이 없는 그런 뭐 대상들이나 아니면 직종이나 뭐 여러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본기로 강사를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본인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뭐 한 번 한 번 제가 들어볼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은 강사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강사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강의를 좀 더 잘 몰입해서 빨리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매력이 되게 센스 넘치는 자기소개일 수도 있고 인상적인 그리고 기대감을 주는 그런 강사 소개일 때도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어떤 강사님은 강의를 시작하실 때 상어가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하나 띄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어 같은 강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학습자들이 뭐 반응이 어떠냐면 상어? 자, 상어가 주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왠지 사납고 무섭고 아니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는 건가? 우리한테 강의 안 들으면 내가 상어처럼 무섭게 그냥 확 그냥 깨물어 버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지만 그분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수족관에서 상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어는 부래가 없어서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HRD 분야에서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HRD를 연구해온 상어 같은 강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상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자기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30년간 정말 쉬지도 않고 움직이면서 상어처럼 연구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접했을 때 그분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강사 소개가 대부분은 경력 소개로 이루어지죠. 저도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강사로서 어떤 강사의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사인지를 소개를 잘하는 것도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아이스 브레이킹과 스팟 기법을 활용하시는 거죠. 자, 저도 오늘 간단하게 아까 짝꿍하고 호흡 맞추기 이런 거 진행을 했습니다. 강사님들마다 즐겨 하시는 스팟 기법들 다들 있으시죠? 있으시다면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내가 즐겨하는 방법이 없어라고 하신다면 뭐 스팟 기법을 따로 배우시든 아니면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정보 같은 것들 강사님들 커뮤니티 안에 정보 공유되어져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PPT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좀 넣어주시는데 가급 여기 제가 밑에 보면 하나보다 둘, 멀티태스킹, 정확한 TCS 이렇게 좀 썼는데요. 하나보다 둘이라는 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강사를 보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짝꿍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참여율이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저희 짝꿍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짝꿍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죠. 짝꿍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짝 웃게 되죠. 그 웃음이 쑥스러워서 웃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까 또 봤는데 반가워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웃음이지만 학습자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혼자 하는 것은 재미없지만 둘이 같이 하는 건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도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라고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강사님들 OX 퀴즈 저랑 같이 한 번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입으로 O 또는 X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이소정 강사는 딸이 2명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정답은 일단 O예요. 근데 지금 입으로 외치셨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드릴 텐데 입으로만 대답하시지 마시고 자, 입으로 외치면서 이번엔 동시에 O라고 생각하시면 O, X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정 강사는 딸이 2명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아주 단순한 비교이지만 처음에 O 하고 말로만 할 때랑 오 하면서 손으로도 동작을 만들어낼 때랑 학습자들에게 역동이 더 일어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말로만 할 때보다는 동작도 함께 이루어질 때죠. 물론 그것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면서 O,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면서 X. 자, 이건 이제 욕심인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오늘 실제로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면서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뭐 이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너무 산만해지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위를 지켜야 하지만 하나만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게 만듦으로써 좀 더 역동적인 그런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TCS라고 밑에 써놨는데요. T는 태스크, C는 컨디션, 그리고 S는 세이프티의 앞글자입니다. 태스크는 우리가 지금 지금 무엇을 할 겁니다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했었던 활동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자, 저희는 이제부터 OX 퀴즈를 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태스크죠. 제가 앞으로 어떤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O라고 생각하시면 O, X라고 생각하시면 X라고 말씀해 주실 건데요. 태스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에요. 자,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짝꿍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들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기신 분들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들이 컨디션이에요. 자, 아니면 예를 들면 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이쪽 줄에 계시는 분들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데 약 10초 정도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컨디션입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주는 거죠. 대부분 학습자들은 얘기 나눠보세요라고 하면 약간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해소시켜주면서 TCS를 정확하게 주는 강사님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학습자들도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그 강의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이프티는 뭐냐면 물리적인 세이프티와 심리적인 세이프티를 모두 다 포함시키는 건데요. 뭔가 이제 같이 짝꿍하고 얘기를 나누라고 뭔가 좀 잠깐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강의장 환경이 좋아서 의자의 방향을 바꾸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강의장 환경이지만 어떤 강의장에 가면 다닥다닥 이 앞뒤 간격도 좁고 이런 강의장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짝꿍하고 얘기 나눌게요 해서 방향 좀 맞춰주세요 했더니 의자들을 막 우당탕탕탕탕탕 돌려야 되고 공간이 좁아서 막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꼭 그걸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뒤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세이프티고요. 아니면 책상에 뭐 예를 들면 음료가 있는데 음료가 쏟아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가이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세이프티인데 지금 당장 정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의견을 모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꼭 정답을 말하지 않거나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심어주시는 것이 TCS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스크와 컨디션과 세이프티를 잘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몇 가지 가장 또 기본적인 그 참여를 높이는 방법들을 좀 같이 한번 리마인드 해보신다면 첫 번째 가로 밑줄에 넣으실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안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강사님들은 질문을 지배하는 강사님이 그 강의를 지배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라는 건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질문의 목적이 학습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 네, 갑자기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해서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그 강의의 마음의 문을 좀 닫아버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여기서 활용하라는 건 우리의 목적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해서 학습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들과 호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쉬운 질문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쉬운 질문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질문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강사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강사님들도 학습자의 입장이 되시면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갑자기 나를 딱 지목해서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약간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인 질문을 한다는 건 일단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질문을 하나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나서 이 질문이 어떤 개인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에도 이분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시면, 그럴 때 자 그러면 개인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죠? 최악의 질문은 그런 거죠. 학습장에서 교육장에서 좀 약간 태도가 좀 별로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은 학습자가 있을 때 그 학습자한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악의 질문이죠. 네, 그런 한번 알아? 이거 모르는데 지금 안 들어?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면 학습자는 더 반발감을 갖게 되고 그 강의장 분위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좀 썰렁해진다는 거 아마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밑줄 보겠습니다. 예로 가로넣기, 사지선다, OX, 주관식 등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뭐를 활용하면 될까요? 중간중간 퀴즈를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질문과 퀴즈의 차이는 퀴즈는 정답이 있는 거고요. 질문은 꼭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쭤보는 형식이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PPT 자체가 지금 뭐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퀴즈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자, 학습자들은 퀴즈를 보면 혹은 문제를 직면하면 어떤 마음을 느껴요? 풀고 싶다. 정답을 맞추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사실 이거 제가 설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퀴즈 활용하시고요. 이거 세 번째 거 하시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되지만 그 말로 설명해도 되는 부분을 애써 퀴즈로 만들고 우리 강사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에는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중요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반복을 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복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복창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쓰시는 강사님들이야말로 강의를 지배하는 강사님이 되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퀴즈를 사용할 건가? 어떤 부분을 같이 복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아마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더 활기찬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에듀테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죠. 글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나라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라, 가나. 네, 자, 연예인. 네, 설경구, 안성기. 자, 동물 빠르게 갈게요. 네, 뭐 고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단순히 게임 같지만 우리 강사님들이 응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 강의에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정보보호, 정보 하면 예를 들면 보호,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날 강조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방식으로도 강의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들을 이런 글자들 안에 숨겨서 여러분 어떤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글자 조합해서 이런 걸 맞춰본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에듀테인먼트를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의 에듀테인먼트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보에서 보호 이렇게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만들어 봤지만 이런 말로 웃기지 못한다면, 말로 재밌게 못 해드린다면 이런 간단한 기법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글자를 세로로 조합해서 맞추는 방법입니다. 한 글자씩 비어 있거든요. 네 글자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시나요? 네, 자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다들 제가 정답 공유할게요. 유익하게 제가 학습 목표를 얘기할 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공유할 때 이렇게 글자를 맞춰 보시게끔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간단한 장표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 강사님들도 여기에 뭔가 단어들을 뭐 숨긴다거나 해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강조해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방식이에요. 네. 맞춰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MZ세대들은 맨 위에 거 모르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박달재를 모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 재미있게.
네, 그래서 재미있게 재미있게라는 단어를 좀 숨겨놨는데 이런 방식으로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생각해보고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좀 우리가 잘 찾아서 질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퀴즈인 거죠. 질문, 퀴즈, 복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좋은 명강의 하셔서 학습자들에게 유익함과 재미와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동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가려니까 발길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일정이 뒤에 있으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강사님들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